KO당한 적 있다니까? 이게 정당방위 인정되려면 소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에 그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백현우 변호사는 그냥 다 때려눕히죠, 완전히. 예. 네. 주소지 불명으로 고소장 전달을 못했는데 자 이제 받으셨죠? 고소장을 주머니에 넣으셨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옆집 변호사 정성영 이광섭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또 지난번 네. 또 리뷰에 이어서 이번엔 그 눈물의 영 제10화 백현우 변호사의 또 격투씬이 나옵니다. 예. 그걸 보고 우리가 좀 또 리뷰를 네, 네. 한번 좀 한번 해보는 해보시죠. 시간을 예.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화면 보면서 네.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얘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권투를 머리로 해요? 상대가 어딜 공격할지 그걸 미리 읽는다니까. 한마디로 시뮬레이션 천재죠. 공격 유도하고 피하고 상대방 힘 빠질 때 기다렸다가 아주 귀신같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데 그건 못 당해요. 나도 KO 당한 적 있다니까. 네. 그 지금 이제 변호사가 실제로 이제 격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 변호사가 네. 실제로 격투를 하는지 한번 좀 아.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게 드라마에 사실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변호사들이 이렇게 격투하는 씬이. 네. 이 변호사들은 보통 말을 하는 걸 좋아하지 실제로 몸을 싸워서 이렇게 투쟁을 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변호사도 사람인 이상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를 방어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성을 제어 못해서 뭐 누구를 이제 폭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변호사는 이런 복싱이라든지 이런 격투기와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서 그 변호사가 이렇게 직접 격투를 하진 않습니다. 하진 않는데 그런데 격투기를 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뭐 취미로. 사실 저는 이제 2013년부터 그 네. 종합 격투기 네. 그리고 뭐 복싱, 킥복싱, 아, 네. 뭐 주짓수 이제 네. 이런 것들 좀 취미로 네. 이제 제가 해왔는데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이게 대면 접촉이 너무 많은 운동이다 보니까 아, 예. 중단을 하고 지금 이제 못 하고 있는데 좀 다시 또 뭐 하고 싶은 아, 네, 그런 네.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보면 이 격투기와 이 소송이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상대가 있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이게 똑같은 싸움인데 하나는 몸으로 싸우느냐 아니면 뭐 머리로 싸우느냐. 네. 그리고 둘 다 체력도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을 하고 약점을 파고들어야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똑같아요. 네. 그리고 격투기 선수들 보면 똑같은 격투기 선수라 하더라도 레벨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챔피언십 레벨이 있고 또 탑 10 랭킹에 들어가는 그 레벨이 있고요. 또 랭킹 밖 그 선수들의 그 레벨이 있습니다. 변호사도 저는 사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똑같은 변호사가 아니고 저는 변호사도 레벨과 급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격투기를 하면서 늘 저에게 좀 자문을 합니다. 아, 나는 어떤 레벨의 변호사일까? 내가 과연 챔피언십의 그 레벨에 있는 변호사일까? 내가 탑 10 레벨에 있는 변호사일까? 아니면 나는 랭킹 밖일까? 항상 제가 그렇게 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백현우가 머리 쓰면서 이렇게 격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나레이션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 그 격투 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 격투 IQ, 뭐 네. 소위 이제 수싸움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격투는 뭐 힘만 세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이렇게 수싸움을 잘해야 격투를 잘할 수 있어요. 이런 디테일은 저는 굉장히 잘 살렸다. 좀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바로 또 이어서 한번 볼게요. 네. 주소지 불명으로 고소장 전달을 못했는데 자 이제 받으셨죠? 변호사 선임하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 네. 고소장을 주머니에 넣으셨죠. 그렇죠. 자, 그 지금 고소장을 네. 주소지 불명으로 송달 안 네. 됐다고 하면서 지금 이 편사장이죠. 편사장 네, 뒷주머니 네. 고소장을 꽂아줬어요. 네. 그거 혹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조금 이제 현실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을 불러서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혐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피의자를 소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소환은 경찰 공무원께서 그분의 전화라든지 그 밖에 주소를 확인을 해서 언제까지 경찰서에 좀 나오셔서 조사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피의자가 조사를 받기 위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지 이렇게 고소장을 주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마 이제 작가분께서 살짝 민사소송하고 살짝 헷갈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이게 그 민사소송에서의 그 소장과는 달리 이 형사 절차에서는 이 고소장을 송달하는 절차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장 송달을 피의자에게 하지 않고요. 일단 가장 먼저 고소인 조사부터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소환해서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뭐 알아서 뭐 고소장을 뭐 보여준다거나 송달해주거나 그러지 전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 내용의 대강을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조금 그 실무와 거리가 있는 장면이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고소장을 고소 이제 당하시는 분에게 굳이 이렇게 줄 필요도 없는 게 되게 중요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오히려 이제 고소를 당하신 분, 지금 네. 피고소인이 그 고소장을 내용을 알고 싶어하고 오히려 고소하신 분들은 안 그것을, 알려주려고 예, 하는 안 알려주고 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기 때문에 사실 고소장을 이렇게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된지도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행범 언급을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현행범이시니까 남은 얘기는 경찰서 가서 하시죠. 네, 여기 보면 이제 현행범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드라마 내용만 봐서는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기보다는 그 우리 주인공한테 일방적으로 폭행을 좀 당하신 것 같은데 적어도 뭐 요 장면에서만 보면 사실 저는 현행범은 저는 이제 맞다고 봅니다. 아, 네네. 왜냐면 이 편사장이 지금 그 사주를 받고 이 백현우 변호사를 해치러 지금 온 거거든요. 아, 근데 네네. 해치러 왔는데 백현우 변호사가 복싱 챔피언 출신에다 복싱을 너무 잘하니까 오히려 이제 당한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편사장이 그 백현우를 해치러 간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 범죄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물론 이제 미수에 그치긴 했죠. 네네네. 맞긴 했는데 어쨌든 현행범이라는 것은 범죄 실행 중이거나 범죄 실행 직후인 이제 그 범인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시간적 접근성, 또 하나가 장소적 접근성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백현우를 해치러 간 바로 그 장소에서 그리고 해치러 간 바로 그 직후에 네. 지금 잡혔기 때문에 저는 이거 현행범 체포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정당방위일지 언급하신 네,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느냐, 소위 말해서 이게 뭐 쌍방이냐, 네, 이제 네. 요게 이제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정당방위는 지금 현행법과 우리 그 판례 태도에 비춰볼 때 정당방위는 인정이 될 수가 제가 볼 때 좀 되게 어려운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과잉방위가 될 수 있죠. 이게 정당방위 인정되려면 소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에 그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법원 판례 태도에 의하면. 근데 지금 백현우 변호사는 그냥 다 때려눕히죠, 완전히.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법원의 태도에 비춰볼 때는 어떤 소극적인 자기 보호를 넘어서서 네네. 적극적으로 뭔가 유형력을 행사하고 상대방을 폭행하고 이렇게 상해하는 정도에 이제 이르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백현우 변호사 맞았죠. 그래서 네, 저는 네. 이게 쌍방이 될 거라고 보고 근데 다만 저는 이 정당방위를 본 우리 법원의 시각이 지금보다는 좀 더 넓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아, 네네. 지금 이걸 너무 협소하게 그 인정을 하는 바람에 예컨대 내가 뭐 길을 가다가 뭔가 뭐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있을 때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네. 내가 괜히 여기 개입했다가 나만 쌍방으로 엮여가지고 나는 뭐 정당방위도 인정이 안 되고 나만 손해다. 지금 이런 인식이 너무나도 지금 팽배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법원이 너무 이거를 편협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자기 방어조차도 좀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은 게 네.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회 통념상 이렇게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이런 적정한 방어, 네. 이런 방위는 저는 정당방위로 좀 볼 필요가 네.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옆집 변호사는 눈물의 여왕이 종영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